334번부터 공부할 차례인데, 자, 여기 난이도가 좀 있어. 근데 시험에 되게 잘 나온 유형이어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자, 집, 원, 뿔 모양의 산이 있어. A 지점을 출발하여 산을 한 바퀴 돌아서 B 지점으로 갈 거야. A에서 B로 갈 건데, 오르막 내리막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신경 쓸 게 아니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최단 거리만 일단 신경을 쓸 거야. 최단 거리. 그랬을 때 그 최단 거리가 얼마인지를 먼저 구한 다음에 오르막 내리막은 나중에 생각할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그림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334번을 실제 도형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 자, A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할 거야. 근데 지금 어떻게 이동하냐면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A에서 이렇게 요 원뿔의 그 곡선을 따라서 곡면을 따라서 요 B까지 이동하는 거야. 그랬을 때 저 이동 거리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최단 거리. 자, 지금 녹화가 되고 있니? 그럼 일단 이 녀석을 전개도를 그리는 게 제일 먼저야. 자, 원뿔을 선생님 우리가 가위로 이 부분을 가위로 잘랐다고 하는 가위로 잘라서 펼치면 이런 모양인데 그러면 요 A를 여기다 A라고 쓰는데 반대쪽도 A야. 같은 지점이니까. 그 다음에 B도 여기에 8만큼 떨어진 데 B가 있는데 여기도 B야. 자, 이렇게 A와 B를 양쪽에다 각각 쓰는 거야. 밑면은 이렇게 원으로 그려주면 돼. 원래 원이니까. 그럼 일단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 뭘 알아야 되냐면 요 호의 길이랑 이 원의 원주는 어때야 돼? 똑같아요.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자, 그리고 이동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지금 A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B로 간다. 이 곡면을 따라 이동한다. 그리고 여기다 표현하면 이게 아니지. 그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따라서 여기까지 간다는 것은 A에서 B까지 간다는 것은 A에서 반대쪽에 있는 B까지 간다. 이렇게 초록색 경로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저 초록색 경로가 최단 거리야. 왜 최단 거리야? 우리가 곡면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 삐뚤삐뚤하게 그려지니까 똑바로 못 그리지만 펼쳐놓고 직선을 쫙 그어버리면 이게 최단 거리지. 그어놓고 다시 원뿔을 만들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초록색의 길이가 바로 최단 거리야. 최단 거리.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최단 거리다. 그리고 여기 부채꼴의 각도를 모르니까 세타. 그렇다면 요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L은 R 세타인데 여기서 반지름이 얼마냐면 여기 모선의 길이가 24인데 이걸 펼치면 이게 부채꼴의 반지름이니까 24세타가 호의 길이. 24세타가 호의 길이다. 그 다음에 요 바닥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 8이야. 그러면 이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야. 둘이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세타가 뭐? 세타는 3분의 2파이라는 결과가 나와. 24로 나누니까 3분의 2파이. 자, 그럼 이제 이 삼각형을 집중을 하면 이 삼각형은 여기 24, 여기는 24에서 8을 빼니까 여기 16이야. 그리고 세타는 여기 있어. 두 변과 각을 하나 하다.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공식이 딱 두 개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다시 한번 써주면 이 공식. 코사인
코사인 공식은 두 가지를 내가 알려줬어. 두 가지를. 코사인 A는 어떻게 해라? B 빼기 C의 완전제곱, 미안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A를 시작하면 A를 끝나. 나누기 한 다음에 E, B, C.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고. 요게 코사인 법칙의 가장 기본으로 생각을 해라. 그럼 이거는 세 변을 알 때 각을 구할 때 씁니다. 활용은 내가 세 변을 모두 다 알아. 나머지 그러면 각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느 각이든 구할 수 있다가 첫 번째 공식이면 A제곱은 하고 위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 위식과 아래식은 같은 식이야.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 그럼 밑에 거는 변 두 개랑 각 하나일 때 나머지 한 변 구하는 거야. 쓰임새는 변 두 개와 각 한 개를 알 때 나머지 한 변을 구할 때 쓰는 게 코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쓸 수 있어. 세 변을 알고 각을 구할 때 변 두 개 각 하나 할 때 나머지 변을 구하. 지금 어떤 상황이야? 초록색의 길이를 구해야 돼. 사인 법칙은 두 쌍 중에 하나 모를 때랑 AAR 이 셋 중에 하나 모를 때 쓸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럼 지금은 이 삼각형에서 초록색 성분의 길이 최단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24, 16, 세타는 3분의 2파이까지 구했어. 그럼 어떤 상황이야? 사인 법칙 쓰기 좋아? 코사인 법칙 쓰기 좋아? 코사인 법칙 쓰기가 좋아. 왜? 변 두 개랑 각을 하나 할 때 나머지 한 변 구하는 상황. 자, 이렇게 코사인 법칙 쓰는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초록색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초록색의 길이를 x라고 할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해도 되는데 이거를 그냥 a라고 하는 게 더 쉬울까? a? 근데 이렇게 하면 a라고 하면 여기 a가 있어서 또 헷갈릴 것 같아. 안 되겠어. 이거를 여기를 c라고 한다면 최단거리는 변 c가 될 거야. 그럼 c제곱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a 빼기 b 완전제곱처럼 생겼고 코사인 c를 보나 cc aa 이렇게 시작과 끝이 똑같은 알파벳이다를 기준으로 외우라고 했지. 그러면 c제곱은 a제곱 24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 24 16 코사인 c는 여기 세타는 3분의 2파이라는 걸 알고 있어.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럼 이제 여기 코사인 3분의 2파이를 계산해 주면 되고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몇 도냐면 60분으로 풀어볼게. 120도야. 따라서 90도 더하기 30도야. 그럼 90도 공식 쓰기 좋고 곱하기 1이니까 사인으로 바뀌어. 홀수니까 사인으로 바뀌지. 그리고 얘는 몇 사분면? 2사분면이야. 코사인 이거는 얼싸니까 마이너스야.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자, 이렇게 앞에 단원이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지. 곱하기니까. 그럼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뀔 거고 플러스고 2 약분되고 24 곱하기 16만 남겠다. 자, 이거는 뭐 방법이 없네. 이거 진짜로 다 계산해야 되네. 이거 진짜로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없어 보니까. 그래서 C는 루트라고 해서 이걸 계산한 결과를 최대한 유리화해서 밖으로 표현해야 돼. 요거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 24의 제곱 나도 외우고 있지 않아. 16의 제곱은 나도 외우고 있지만 24의 제곱 정도는 안 외워 선생님. 그냥 계산해야 돼. 24 곱하기 16도 해야 돼. 자, 요렇게 해서 구하는 게 최단거리를 구하는 거야. 최단거리. 여기까지. 사실 여기까지가 진짜 중요해. 최단거리를 구하는 게 중요한데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오버된 게 이 과정 없이 다음 단계를 물어보고 있어. 어떻게 물어보고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따라서 이동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이 봉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지. 근데 실제로는 오르막이었다가 내리막으로 바뀌어. 이게 되게 신기한 거야. 이걸 산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렇게 진행됐으니까 산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가 아니라 오르막인 데가 있고 내리막인 데가 섞여 있어. 어떻게 아느냐? 내가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판단하는 근거는 이 정상에서 가깝냐 뭐냐로 알 수가 있어. 내가 중간에 거리를 쟀을 때 정상에 가까워지면 오르막이야. 근데 정상에서 멀어져. 그러면 내리막이야.
그렇게 판단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정상이 C니까 여기서 수선을 내려. 그러면 여기 H라고 할게. A에서 H로 갈 때는 어때? 정상까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지. 그런데 이 H인 지점을 지나면 다시 점점 길어지고 있어. 이게 되게 신기한 건데 여기가 오르막이고 여기가 내리막이야. 오르막과 내리막이 따로따로 존재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야. 정상에서 멀어지니까 이게 내리막. 정상에 가까워지니까 여기가 오르막, 내리막. 육안으로 봐서는 다 오르막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착각이라는 거야. 중요한 건 정상에서부터 가깝냐 뭐냐를 따지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길이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되 끝까지 안 했지만 그 길이를 찾았다면 이제 이 길이와 이 길이로 나눠야 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푸느냐? 이거는 또 난이도가 높지. 요거 근데 계산을 해야긴 해야겠다. 계산을 해야 여러분들 뭔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기다려. 내가 연산 좀 할게. 루트 1216 304 그러면 4가 2개 들어있고 76 19 그러니까 8 루트 19 요게 이제 C의 길이구나. 최종적으로 유리화를 하면 자 이제 요거로 집중을 할게. 이거 지우고 8 루트 19 이 전체 길이가 8 루트 19야. 피타를 쓰는 게 빠르겠구나. 그럼 빨간색 성분의 길이를 구하고 싶거든? 빨간색 성분의 길이. 그런데 빨간색 성분의 길이를 구하려면 삼각형의 넓이를 또 구할 줄 알아야 되잖아. 아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아직 안 들어갔단 말이지. 지금 오픈을 해야 되나? 이게 중상 공식이야. 근데 까먹었을 거야. 두 변과 끼인각을 알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두 변을 곱한 다음에 사인 세타 하면 이게 중학교 때 중3 때 배운 공식이야. 아마 기억이 없을 거야. 배웠었어. 신기한 거야. 2분의 1 AB 사인 세타. 높이가 없고 두 변이 주어졌을 때 넓이 구하는 방식. 자, 이거 필기하고 다시 기억을 더듬으면 되고 이 공식을 이용해서 전체 넓이를 구한다면 여기가 세타기 때문에 세타고 두 변이 24와 16인 걸 알기 때문에 2분의 1 24 16 사인 3분의 2 파이 이게 넓이야. 그 다음에 이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해도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h를 구할 수가 있지. 그럼 끝난 거지. 24도 알고 h도 알면 여기 구할 수 있어 없어? 피타고라스 구할 수 있지. 반대쪽도 당연히 8루트 10에서 이 길이 빼도 되고 오른쪽으로 피타를 써도 돼. 어차피 h는 여기서 나오니까. 그래서 사인 120도가 사인 또 90도 공식 90도 더하기 30도 홀수니까 코사인으로 바뀌고 4분면은 2, 4분면 사인이 9는 플러스니까 코사인 30도야. 따라서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자, 그래서 약분이 되지. 2 하고 여기 4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도 2 하고 4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 96 루트 3은 4 루트 19 h. 와, 숫자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이게 h네. 와우. 이게 h면 이제 이 유리화해서 찾은 다음에 피타를 쓸 때도 너무 지저분한데. 조금 의심스럽긴 하다. 계산이 틀린 게 아닐까 그 전에.
약간 찝찝함이 있어 지금. 그래서 h를 이게 맞다면 여기를 알고 여기를 하니까 피타를 써서 여기를 구해내야 돼. 이게 오르막, 이 내리막.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돼. 맞을 가능성도 있어 지금. 근데 내가 아직 계산을 끝까지 안 해서. 그래서 AH의 제곱은 24의 제곱 빼기 H 제곱이니까 24제곱에서 19분의 24의 제곱 곱하기 3을 빼야지. 이걸 제곱한 거야. H 제곱을 뺀 거야. 그러면 24의 제곱이 공통이니까 묶는다면 1 빼기 19분의 3. 19분의 13이지. 그럼 AH의 길이는 여기다 루트를 씌우는 거겠지. 루트를 씌우는 거 24 루트 19분의 14. 이렇게 해서 이걸 유리화하면 답이 되겠지. 이 문제가 지금 주관식이네. 근데 내리막의 길이가 루트 b분의 a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루트 b분의 a라고 내리막 길이가 써 있지. 이건 오르막이야. AH까지 오르막이야. 여기가 오르막, 여기가 내리막. 이렇게 됐으니까 8루트 19에서 얘를 빼야 돼. 19분의 루트 19 곱하기 14를 빼야 돼. 이게 통분해서 해야 되고 저렇게 모양이 나오지가 않는데 일부러 루트 19를 유리화하지 말고 통분하는 얘기구나. 의도가. 계산은 좀 피곤하게 나왔어. 그런데 이게 계산이 틀린 글 찾았다. 여기 16이야. 그러면 여기가 루트 16이 돼서 루트 19분의 그냥 4야. 루트 19분의 4. 답이 맞는 것 같으나? 그럼 루트 19로 통분하면 8 곱하기 19에서 24 곱하기 4를 빼는 거니까 가능하지. 루트분의 자연수가 가능하지. 모양이.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와. 틀리지 않은 것 같아. 계산이. 자, 요거 왜 이렇게 했다고? 결국 HB의 길이, 요 길이 구하는 거야. 내리막. 여기 오르막, 여기 내리막. 요 길이는 전체에서 AH를 뺀 거야. 그래서 전체에서 AH를 뺀 거다.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형태가 맞게 나오긴 해. (335번도) 동일한 문제야. 동일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필기 없이 한번 더 가볼까? 한번 머리에 좀 넣어야 되니까. 책이 오늘 책 제출할 수 있나? 지난번 했어요. 지난번 했나? 내가 까먹었어. 이번에도 내용이 똑같아.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데 최단 거리로 이동할 거야. A에서 B로 최단 거리.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진행할 건데, 자, 필기 없이 듣습니다. 이번에는 복습이니까 전개도를 그릴 거예요. 전개도가 어디서 어디를 잘라라? O에서 A를 그냥 이렇게 잘라라. 시작과 끝부분. 여기를 전부 가위로 자른다고 생각해라. 그럼 A가 양쪽에 있고 B도 양쪽에 있다라고 이해해라. 그리고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거니까 한 바퀴를 뺑 돌아가야 되니까 A에서 B를 이렇게 이으면 안 돼. 이렇게 이으면 안 돼. 그래서 A에서 B를 여기서 이렇게 B로 이어야 돼. 이게 A에서 B로 이동하는 최단 거리다. 그랬을 때 여기가 1이라고 그림에 나와 있거든. 그리고 전체는 6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5네. 자, 그리고 밑변을 그려라. 밑변은 1이 된다. 그럼 어디랑 어디가 똑같다? 여기 세타로 놨을 때
요 호의 길이와 이 원의 둘레가 똑같다. 그럼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r 세타. 이 원의 둘레,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인데? 2야. 왜? 지름이 4라고 써있어. 그래서 2 파이 r과 똑같다. 그럼 세타는 이번에도 3분의 2파이네. 그렇다면 요 AB, 성분 AB의 길이를 구하려면 삼각형의 두 변과 각 하나 알고 있고 나머지 한 변 구하는 거니까 딱 코사인 법칙 쓰기 너무 좋다. 두 변과 각 하나 할 때 나머지 한 변 구하기. 그러면 AB의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2, 6, 5 코사인. 요 변과 요 각이 마주보는 관계거든. 이 변과 마주보는 게 여기야. 세타 3분의 2파. 그럼 아까도 했지만 코사인 120도니까 9도 더하기 30도. 홀수니까 사인으로 바뀌고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2분. 그럼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로 바뀌고 그럼 약분이 되지. 따라서 AB의 제곱은 36 더하기 25 더하기 30. 그럼 얼마야? 91? 이번에도 숫자가 안 예쁘네. 90. 그럼 AB의 길이는 루트 90. 자, 그런데 또 물어보는 게 이 길이를 구하는 게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좀 더 어렵게 해서 P와 O 사이의 거리가 최소인 지점. P가 이 위로 움직이는 점이 P래. 여기 위로 움직이는 점 P. 여기가 O야. 문제에서 O. 그럼 P와 O 사이의 거리가 최소인 지점은 아까와 똑같이 어딘 지점이야? 수직인 지점이지. 수직인 지점부터 B까지 이동한 거리. 여기야. 아까로 치면 무슨 길이야? 내리막의 길이고. 이번에도 질문이 똑같아. 오르막, 내리막 중에 내리막을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표현은 달라. P와 O 사이의 거리가 최소인 지점부터 B까지 이동한 거리. 그래서 이번에도 H, B를 H라고 놓고 역시 넓이 공식을 쓸 수 있겠지. 넓이 공식을 쓰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 두 변과 P인가 넓이 공식과 밑변 루트 90을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얘네들의 공식이 값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H를 구하시고 H를 구하면 마지막으로 피타고라스를 쓰면 내리막을 구할 수가 있다. 아까는 내가 피타를 이쪽으로 썼는데 이쪽으로 쓸 필요 없죠. 이쪽으로 쓰면 바로 답이 나오겠지. 아까 내가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확인 안 하고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이든 그쪽을 피타를 쓰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체 흐름을 잘 이해하고 첫 번째 그림 필기를 잘 해놨으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되게 유명한 문제야. 교과서에 거의 다 실려있는 문제고 예상 시험 문제 중에 하나야. 예상 시험 문제 중에 하나. 자, 코사인 법칙이 사인 법칙보다 활용도가 더 넓어. 그래서 코사인 법칙으로 풀어야 되는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해야 돼. 사인보다는 코사인이 좀 더 문제가 다양하다. 자, 이거를 지워버렸어. 그럼 계속해서 코사인이 응용되는 여러 가지 유형을 또 계속 볼 거야. 자, 이것도 일단 선생님은 이거 보자마자 무슨 법칙일지 예측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세타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세타가 나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당연히 각도는 몰라. 4분의 루트 7인 걸 우리가 외운 적이 없잖아. 근데 어쨌든 사인 세타가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러면 두 변과 각 하나가 나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 그 상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AC. 나머지 한 변의 길이잖아. 따라 무슨 법칙 쓰기 좋아? 코사인 법칙 쓰기 좋아. 자, 이번에는 AC의 제곱은 안 하고 코사인 세타능으로 시작해도 코사인을 이렇게 세트로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어? 코사인 A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지. 계속 공식 연습한다고 생각해야 돼. 푸는 것보다 외우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 A가 마주보는 관계잖아. 따라서 이 세타에서 마주보는 게 AC니까
빼기 AC의 제곱이구나. 선생님은 요거부터 쓰는 편이야. 마주보는 것부터. 요 A가 A, 세타가 AC 마주봤죠. 대변. 그럼 이제 나머지 두 변이 오면 돼. 나머지 두 변이 4하고 9니까 4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2, 4, 9 이렇게 짝을 맞춰서 대입하면 되겠지. 자, 근데 사인 세타가 나와 있고 코사인 세타가 안 나와 있어. 우리는 삼각비의 특징이 뭐야? 하나를 알려. 다 할 수 있다.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시고 사인이 4분의 루트 7이다. 얘는 무조건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얘도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 부호는 16 빼기 7 루트 9 3이 나오는데 얘는 부호를 모르는 것 같지만 사분면이 1, 4분면이다. 1, 4분면은 다 x, y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그럼 끝났네. 코사인은 4분의 4이다. 자, 이제 이걸 계산하면 3분 AC의 길이가 나온 거지. 아까 문제보다 훨씬 쉬운 문제라고 봐야지. 방금 전 풀었던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고 그거 연습하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문제는 쉬워진다. 자, 3, 3, 8 변이 하나, 둘, 세 개가 다 나와 있어. 세 변이 나와 있어. 이게 바로 코사인 법칙 쓰기가 제일 좋다고 했지. 세 변이 나와 있고 뭐 물어볼 때 각 하나 물어볼 때 B를 구하시오. 따라서 코사인 B를 구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럼 여기 빼기 B제곱으로 끝나고 여기는 A제곱 더하기 C제곱 2AC. 자, 이렇게 암기하는 연습을 자꾸 해주고 대입해 이제 4의 제곱 8의 제곱 4 루트 3의 제곱 2, 4, 8 2, 4, 8을 일부러 계산 안 할 거야. 16, 64, 80 빼기 16 곱하기 3, 48 얼마야? 42 21 32분의 21 어라? 32분의 21? 이상한데? 계산 틀렸지? 32지 32 그러니까 약분이 2 약분하면 16이 남고 8 약분하면 2가 되고 2분의 1이네. 다 약분되고 2분의 1이야 된다. 2분의 1. 자, 그럼 코사인 B가 2분의 1이다까지 했어. 코사인이 2분의 1이다까지 나왔어. 그럼 코사인이 2분의 1이다. 이거 풀어야 돼. 여기서 선생님이 B가 그냥 60도 하지 말라고 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 함수 하나, 함수 둘, 두 함수의 뭐? 교점 문제라고 했지. 두 함수 교점. 따라서 코사인 B 그래프 그리시고 코사인을 그리는데 선생님이 한 줄기를 안 그리고 몇 개만 그렸지. 자, 왜 내가 한 줄기를 안 그렸냐? 뒤에 범위가 안 써 있는데 숨어 있어. 자, 필기. 삼각형 ABC라고 말하는 순간 첫 번째 세 각의 합은 몇 도? 180도. 180도. 이거 숨어 있는 조건이야. 두 번째 ABC는 전부 다 0도와 180도 사이에 있어. 어떻게 한 내각이 180도가 될 수 있겠니? 모든 각은 0도랑 180도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 삼각형의 당연한 조건이다. 따라서 그래프를 그릴 때 파이까지만 그리는 거야. 이제부터. 삼각형이란 말이 있을 때부터. 이제 y는 2분의 1을 그려. 그랬더니 교점이 하나다. 1사분면을 기준으로 풀라고 했고 이건 우리가 외우고 있다. 60도. 그래서 B는 60도가 맞다. 답이 하나니까 확실하다. 하지만 확인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아까 운이 좋았어. 그냥 2분의 1이 되면 B가 60도 이렇게 찾는 애들은 운이 좋았던 거야. 이게 사인이었으면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돼.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 있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야지. 세 변이 주어질 때 각 하나 구하기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여러 한 페이지를 도배하고 있고
다른 유형으로 넘어가서 346번으로 갑니다. 자, 각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죠. 이게 지금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각의 이등분선. 했을 때 APC의 외접원의 넓이,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 각도를 또 길게 출제를 했구나. 난이도가 요거보다 쉬운 것부터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확 튀어오르네. 이것도 좀 천천히 설명할 수밖에 없겠네. 일단은 이 각의 이등분선 문제는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 성분의 길이를 구하는 것부터가 시험이 잘 나와. 그래서 이것부터 구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러면 저 AP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아이디어는 이거야.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왼쪽 삼각형 더하기 오른쪽 삼각형 두 개로 나눠서 왼쪽 더하기 오른쪽 단순한 아이디어지. 이걸로 출발하는 거야. 그리고 얘가 60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도는 하나씩 30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럼 전체는 60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넓이 구하는 공식을 여기다 쓸 거예요. 2분의 1 A, B, sin, E인가. 우리 아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중3 과정 필기하라고 했던 거야. 그럼 여기도 3이고 여기가 각이 이등분선이거든. 여기 각이 이등분선, 여기를 x라고 한다면 x고 여기 1이잖아. 따라서 2분의 1 3x sin 30도 2분의 1 x 1 sin 30도. 자, 이렇게 해서 x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sin 60도가 2분의 루트 3이거든. 그럼 얼마야? 4분의 3 루트 3은 얘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3x 더하기 얘도 2분의 1이니까 4분의 1x. 그럼 x가 4분의 3 루트 3이다. 자, 요 길이를 구한 거예요. 4분의 3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도? 30도. 그런데 이 삼각형 APC를 완성을 한 다음에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야. 외접원이 나오면 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 요게 공식이거든. 그러면 변 하나, 각 하나가 한 쌍이 필요해. 마주보는 거. 그래야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 근데 보면 30도는 대변의 길이가 없고 이 변은 각도가 없고 이 변도 각도가 없어. 마주보는 한 쌍 중에 하나씩만 있고 나머지 하나가 없어. 할 수 있는 방법은 빨간색 성분의 길이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사실은 이 문제도 두 문제 하고 가야 돼. 지금 저 AP의 길이,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 게 시험에 엄청 잘 나와. 이 x를 구하는 것까지가 한 문제. 한 문제. 이제 새로운 문제가 출발되는 거야. 그러면 두 변과 끼인 값을 알 때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시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란 말하고 똑같은 건데 반지름을 구하려면 한 쌍이 필요한데 어디도 한 쌍이 없어. 결국 이 30도의 대변 x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즉 변 두 개 각 하나 할 때 나머지 한 변을 구해야 돼. 무슨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이야. 따라서 저기는 x라고 하지 않을게. 아까 x라고 했으니까 여기 y라고 할게. 여기 y. 그래서 y제곱. y제곱 뭘로 끝나? 분수인데 마이너스 마주보는 y제곱으로 출발하면 두 변의 완전제곱처럼 생겼어. 그래서
4분의 루트 3의 3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4분의 3 루트 3 곱하기 1 코사인 마주보는 거. 이렇게 공식이 자유롭게 나올 정도가 돼야 돼. 여기서 알파벳을 다시 한번 써주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다. 이 a와 a는 마주보는 관계다. 그래서 y에 마주보는 건 30도가 들어간 거야. b 빼기 c의 완전적 제곱처럼 생각해. 계속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여러분 좀 도움이 된다.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지. 얘가 2분의 루트 3. 그래서 열심히 계산을 해야겠지. 16분의 27 플러스 1 빼기 4분의 9 2랑 여기 이렇게 약분한 거고 루트 3 곱하기 3이니까 4분의 9 맞지? 그럼 16분의 얼마니? 36을 빼니까 10대나? 44 빼기 36 그치? 따라서 y는 4분의 루트 7이 되네. 이제 한 쌍을 알았어. y가 4분의 루트 7. 그러면 sin a분의 a 여기다 대입해서 sin a분의 a는 이 r 이렇게 해서 r을 구하면 되겠지. r을 구하면 반지름을 아니까 넓이도 구할 수가 있겠지. 파이 r 제곱에 대입한다니까. 자 이렇게 두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 이건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다. 일단 뭐부터 구해라? 각의 이등분선 구하는 것부터 할 줄 알아야 돼. 각의 이등분선 어떻게 구했는데 양 전체 넓이는 왼쪽 넓이 더하기 오른쪽 넓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간다. 전체 넓이는 왼쪽 더하기 오른쪽. 자, 이렇게 한번 필기를 하시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두 번째는 필기 없이 갑니다. 1147도 똑같은 문제야. 자, 일단 각을 이등분한 요 선분의 길을 구하고 싶다. 그럼 이 전체 넓이는 왼쪽 넓이 더하기 오른쪽 넓이라고 생각하자. 여긴 길이를 옮겨 적으면 이 파란색 길이를 x라고 하면 여기 4고 여기 x고 여기 x고 여기 10이다. 옮겨 적었지. 그럼 전체 넓이는 2분의 1 ab sin 끼인가. 이게 중3 때 배운 공식이라고 했고 얘도 넓이 공식 2분의 1 ab sin 끼인가 2분의 1 ab sin 끼인가. 일단 이걸로 x를 먼저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다. 계산을 하면 x는 sin 30도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5 x 2분의 10x네. 그다음 얘는 2분의 루트 3이거든. 그럼 10 루트 3이야. 그럼 x는 7분의 20 루트 3. x는 7분의 20 루트 3. x는 7분의 20 루트 3. 이제 ADC 삼각형을 완성해보면 이렇게인데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마지막으로 한 쌍이 필요한데 어디에도 한 쌍이 없다. 여기 각도 30도가 있는데 DC의 길이가 없고 각도가 없는데 변의 길이가 있고 각도가 없는데 변의 길이가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DC의 길이를 y로 놓고 마지막으로 한 쌍을 구하기 위해서 변 두 개 각 하나 알 때 나머지 한 변 구하는 공식은 코사인 법칙으로 풀어야 된다. 자, 따라서 y제곱
y제곱은 뭘로 끝난다? 두 변, 남은 두 변이 7분의 20 루트 3과 10이니까 a 여기 b에 완전 제곱처럼 생겼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전개한 형태지. 실제로 완전 제곱이 아니라 그랬지. 계산이 살짝 아까도 좀 불안했는데 이거는 살짝 불안하네. 마이너스 2 10 코사인 하고 마주보는 거. 코사인 y에 마주보는 각은 30도. 30도. 자, 이걸 이제 계산해서 y제곱을 찾아내야지.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다시 y를 찾아야지. 코사인 30도가 얼마였지? 2분의 루트 3이었지. 그럼 2 약분되고 숫자도 크다. 7분의 60, 600 이렇게 돼. 49로 토분할 수밖에 없네. 오, 에이, 5가 아니네. 1900이 나오네. 그렇지, 1900이지. 자, 그래서 y는 7분의 10 루트 19가 나온다. 그럼 이제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를 해야지. y도 알고 여기 각도 30도인 것도 아니까 사인 a분의 a는 2r 이렇게 사인 법칙으로 반지름 찾아야지. 이제 r을 구한 다음에 파이 r 제곱에 대입해서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지. 아마 분모가 49가 나오니까 이렇게 49에 쓰라고 써있을 것 같아. 이거 계산하면 분모가 49가 파이 r 제곱 대입하면 7의 제곱이니까 나오겠지. 근데 틀리지 않은 것 같아. 물론 가능성이 있긴 해. 틀렸을 가능성도.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해. 지금 형태를 봤을 때. 자,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두 번 풀었어. 이 문제 자체가 두 문제의 느낌이 나야 돼. 이렇게 x 구하는 것까지 한 문제, 그 다음 y 구하는 거 또 한 문제. 두 문제라고 봐야 돼. 그 법칙이 봐봐. 넓이 공식 사용됐지? 코사인 법칙 사용됐지? 사인 법칙 사용됐지? 지금까지 배운 법칙이 다 들어있지, 한 문제 안에. 그래서 이런 문제 하나를 잘 풀면 복습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은 시험에 나오는 확률이 되게 높은 것만 계속 나오네. 자, 348번 제목 어떤 삼각형인가? 이거 진짜 시험에 잘 나온다. 역시 어떤 삼각형이냐? 그럼 답은 약간 이런 거 아니야?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이런 것들이 답이 될 거야. 근데 푸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출발해야 되는데 법칙을 계속해서 써줄 수밖에 없는데 자, 어떤 삼각형 필기 이렇게 어떤 삼각형인가 하고 물어보는 문제는 첫 번째 사인이 보이면 사인 법칙으로 가. 근데 사인 A는 뭐야? 사인 법칙이라는 게 2R분의 A. 왜? 자, 봐봐. 사인 A분의 A는 2R이잖아. 그럼 사인 A 곱하고 2R로 나누면 이게 나오지. 같은 공식인 거야. 새로운 공식으로 생각하지 마. 우리가 외웠던 거랑 똑같은 거야. 이항한 거다. 이거 외우지 말고 얘를 확실하게 외워. 이항만 하면 돼. 사인을 하고 정리하면 돼. 그 다음에 문제에 코사인이 보여? 그럼 코사인 법칙을 써야 돼.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건 코사인 A는 뭔데? 마이너스 A제곱으로 끝나. 여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야. 여기는 2BC가 이게 코사인 법칙. 세 번째 사인 제곱이 와. 그래도 무슨 법칙이야? 사인 법칙이지. 이걸 제곱하면 되잖아. 사인 제곱. 맞아?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한데 그럼 코사인 제곱이 오면 지금 여기까지 흐름을 봐.
사인이 오면 사인 법칙이야. 코사인이 오면 코사인 법칙이야.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팥 나고 있잖아 지금. 외울 게 없어 어떻게 보면. 근데 사인 제곱이 와도 역시 콩 심은데 콩이 나서 사인 법칙을 쓰라고 했잖아. 코사인 제곱이 오면 코사인 법칙을 쓰지 않고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꿔요. 이게 예외예요. 그래서 얘도 사인 법칙이에요. 1, 2, 3, 4 중에 2번 빼고 다 사인 법칙이에요. 왜 코사인인데 코사인 법칙 안 쓰냐? 봐봐. 여러분 이게 코사인 A거든? 이거 제곱해봐. 이거 제곱하고 싶니? 너무 복잡하지? 사인이 심플하단 말이야. 이거 제곱해도 4A제곱분의 A제곱에 끝난 거야. 간단해. 근데 코사인은 원래 복잡해. 이걸 제곱하겠다고? 답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살행위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자, 그래서 정리. 어떤 삼각형인가 문제는 대부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데 이름대로 법칙을 쓰면 되는데 코사인 제곱만 사인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고쳐서 사인 법칙을 봐야 돼. 그것만 기억하면 돼. 따라서 자, 뭐가 등장했어? 코사인이 등장했지? 무슨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이야. 자, 따라서 A 곱하기 코사인 B는 마이너스 B제곱으로 끝나. 그럼 여기는 A제곱 더하기 C제곱이야. 그럼 2AC가 와야지. 는 B하고 곱하기 코사인 A는 마이너스 A제곱으로 끝나. 그럼 여기는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야. 분모는 2BC가 온다고 그랬지. 자, 그러면 약분이 A랑 약분이 되고 B랑 B가 약분이 돼. 그 다음에 잘 들어. EC와 EC가 있고 EC 똑같아? 똑같네? 똑같은 거 맞지 지금? 내가 잘못 쓴 거 아니지? 양변에 EC로 곱하니까 다 사라졌어. 그럼 남는 건 뭐야? C제곱이 또 사라졌어. 더하기 C제곱 더하기 C제곱. 그럼 남는 건 2A제곱은 2B제곱이 남았고 A제곱은 B제곱이 남았어. 원래는 이게 합차 공식으로 가야 돼.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럼 얘가 는 0 또는 는 0해야 답이 나오는 데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란 말이야. 근데 두 변의 합이 0이 될 수가 있을까? 없단 말이지. 따라서 A 빼기 B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무슨 삼각형이야?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인 거지. 자, 그런데 어느 변이 같은지 꼭 얘기해 줘야 돼. 이렇게 이 말이 빠지면 오답인 거야. 이등변 삼각형 얘기할 때 두 변을 얘기해 줘야 되고 직각 삼각형 얘기할 때 어느 변이 직각인지도 얘기해 줘야 돼. 그게 주의사항이야. 자, 이렇게 해서 코사인이 나왔으니까 코사인 법칙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사인이 등장했다면 사인 법칙이 되겠지. 사인이 들어오는 것도 좀 풀어봐야 되는데 어차피 사인은 이렇게 바꿀 거야. 사인 A는 2R분의 A,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로 바꿀 거야. 대입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똑같아. 근데 우리 책에는 사인은 등장하지 않고 코사인만 등장하고 있네. 똑같이. 자, 350번으로 갑니다. 활용 문제인데 오히려 쉬워. 350번. 오늘 첫 번째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사실은. 그래서 거기를 잘 넘기면 이 문제는 오히려 쉬워. 자. (10kg) 60도 2루트 10도 60도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선생님 기억에 학생 때 뭐가 어려우냐면 딱 도형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사인 법칙을 써야 할 것인가 코사인 법칙을 써야 할 것인가 항상 헷갈렸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사인 법칙이 언제 쓸지 코사인 법칙이 언제 쓸지 정해줬거든. 사인 법칙은 두 쌍 중에 하나 모를 때 쓰는 거야. 코사인 법칙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사인도 두 가지야. 두 쌍 중에 하나 모를 때랑 한 쌍과 반지름 중에 하나 모를 때, 이 세 개 중에 하나 모를 때, 여기서 세 개 중에 이 두 개가 한 쌍이야. A가 한 쌍이야. 사인, 코사인 법칙은 세 변을 할 때 각 하나 구하기랑 두 변과 각 하나 할 때 나머지 한 변 구하기. 자, 이걸 확실하게 외우고 풀면 덜 헷갈려. A식 1을 구해. 그럼 얘는 무슨 법칙 쓰기가 좋아?
사인 법칙 쓰는 게 좋을까? 코사인 법칙 쓰는 게 좋을까? 이게 고민이거든. 무슨 법칙일까? 아직 잘 안 되지? 한 개 모를 때. 두 번째, 한 쌍 허브 R 중에서 한 개 모를 때. 이게 사인이야. 두 쌍 중에 한 개 모를 때. 변 하나, 각 하나, 변 하나, 각 하나. 이렇게 마주보는 두 쌍 중에 한 개 모를 때 사인 법칙. 한 쌍하고 반지름 중에서 한 개 모를 때.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쓴다고? 세 변에서 각 구할 때. 세 변을 알고 각을 구할 때. 두 변과 한 각을 할 때 나머지 한 변 구할 때. 자, 어떤 상황이? 변이 몇 개 남아 있어? 두 개. 각이 하나. 구하는 건 나머지 한 개. 이렇게 암기가 중요하다고. 이걸 모르면 난 학생 때 어떻게 했냐면 사인 법칙 해보고 뭐 안 나오네? 그럼 코사인 법칙인가 해보고 이렇게 해볼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그렇게 했어. 두 번 풀어서 답을 냈어. 사인을 해서 통하면 아 이거 사인으로 풀리는구나. 사인을 해서 안 풀리면 아 코사인 법칙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거든. 근데 그거는 맨날 두 번씩 풀어야 돼. 그래서 내가 시간을 줄이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두 번을 안 풀어도 되겠지. 근데 난이도가 높아지면 다시 또 헷갈리기 시작하긴 해. 둘 다 쓰는 경우가 생겨. 아까 우리 풀었던 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다 쓰는 문제도 있었어. 방금 두 문제라고 내가 얘기했지. 한 문제 아닌 두 문제도 있다. 그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단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야. 변 두 개 각 하나 나머지 한 변 구하래. 정확하게 코사인 두 번째 경우. 따라서 x제곱 근데 여기서 어떤 변의 제곱으로 출발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걸 x제곱분으로 출발하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코사인 법칙이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코사인 60도가 있지. 그 다음에 세 변의 제곱, 세 변 중에 하나의 제곱으로 출발할 때도 얘 마주보는 변, 그 변의 제곱으로 출발하는 것만 식을 쓸 수가 있어. 그래서 헷갈리면 선생님은 그냥 코사인 각도는 각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식을 쓰라고 해. 그럼 덜 헷갈려. A제곱을 해야 될까, B제곱 해야 될까, C제곱 해야 될까 이렇게 헷갈릴 필요가 없다고. 정해져 있긴 한데 마주보는 변이었는데 대략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걸 생각하는데 시간이 아깝다면 그냥 바로 코사인 각도로 바로 들어가. 이 공식으로 하면 빼기 얘 마주보는 거 2루트 10개 제곱으로 끝나요. 둘은 같은 알파벳입니다. 그럼 나머지 두 변 10의 제곱 더하기 x제곱 하고 분모 어떻게 쓰라고? 2 한 다음에 2 한 번 쓰고 2 한 번 써라. 한 번씩 돌아가면서 써라. 암기법이라고 했지. 이걸로 가면 어떤 식을 사용해야 될지가 판단이 좀 빠르다. 코사인 각도로 해라. 2분의 20x 100 플러스 x제곱 빼기 4 곱하기 19 16 양변에 20x를 곱해야겠네. 그래서 10x는 24 플러스 x제곱. 아이고 2차 방정식이야. 그래도 할만하다. 인수분해가 그래도 고맙잖아. 이 정도면. 이게 루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거 근해 공식 써야 답 나오기도 많이 출제하죠. 당황하면 안 돼.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되면 혹시 계산 틀렸나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지. 나도 그래. 혹시 내가 계산 틀렸나? 근데 계산이 맞아. 한 번 더 해야 돼. 그러면 이 근해 공식 아니면 근각계수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의외로 근해 공식도 많이 나온다. 그래서 4 또는 6 나왔어. 근데 AC의 길이가 5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답은 하나다라고 판단해야겠지. 자,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352번부터 좀 이따 가겠습니다.